독한 맛입니다. 독한 맛 무슨 얘기인지 기사같이 볼까요? 독한 경수 온다. 공세 나선 비명계 이 일극 때리지만 한계도 뚜렷하다. 네. 독한 맛 누구냐? 김경수 전 지사를 얘기를 하는 거죠. 김경수 전 지사. 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볼까요? 수도권의 한 의원은 최근 친문 쪽 인사가 이제 착한 경수는 잊어라. 독한 경수가 온다며 이 대표와 세게 붙을 것처럼 말하더라. 라고 전했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김경수 지사가 독한 맛이다라는 거예요. 이 김진욱 위원님. 독한 맛, 그러니까 얼마나 독한 건 저희가 보통 매운 떡볶이 얘기할 때 착한 맛, 초보 맛, 뭐 매운맛 뭐 이렇게 쭉 있거든요. 얼만큼 독한 겁니까?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뭐 보통 맛 같은데 보통 맛이다. 또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또 매운 맛이다 이렇게 또 듣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지금 김경수 지사가 원래 이 글을 쓰거나 또는 말을 할 때 어떤 입에다 뭐 칼을 물고 하는 같은 그런 지독한 발언들을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굉장히 순한 표현들을 많이 쓰시는데 요즘에 이제 김경수 지사가 이 당에 대해서 특히 그 당의 지금 대표를 맡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좀 불편할 수 있을 그런 메시지들을 좀 쓰고 또 당이 더 포용해야 되고 과거에 대한 이 반성도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좀 독하다 이렇게 좀 해석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받는 사람이 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만드는 사람이 매운맛으로 만들어도 먹는 사람이 안 맵다라고 느끼면 안 매운맛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과연 지금의 김경수 지사의 발언을 얼만큼의 강도로 맵기로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재명 대표가 요즘 메시지 하는 거 보면 네. 그렇게 매운맛으로 받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나 매운맛이야 라고 얘기해도 먹는 사람이 안 매운데? 적정한데? 하면 그게 과연 매운맛이냐라는 거죠. 중요한 건 독한 맛 김경수를 맛보는 이재명 대표한테 과연 김경수 전 지사가 매운맛, 독한 맛이냐라는 건데 김기영 대변인님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의 김경수 지사 무슨 맛으로 느낄까요? 이재명 대표가 워낙 강한 맛, 독한 맛이기 때문에 그 옆에 쓰면 김경수 전 지사는 순한 맛입니다. 근데 이제 왜 저쪽에서 독한 맛이라고 얘기를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전략적으로 이렇게 흘리는 거잖아요. 그만큼 김경수 전 지사가 독하지 못하다는 게 한계죠. 그러니까 정치인한테 봤을 때 네. 이 사람 독한 구석이 있어 이게 어떻게 보면 칭찬입니다. 아하. 권력 의지가 있고 어떤 험난한 거를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있다는 건데 네. 김경수 지사한테는 두 가지 장단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부울경이라는 어떤 정치적 자산이 있죠. 노무현과 네. 문재인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호남을 얻으면 대선 어떤 가도에서 어떤 유리한 국면이란 그게 있습니다. 네. 하지만 명확하게 한계점이 있는데요. 경기도지사를 했지만 그 지사를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어떤 능력을 통해서 과연 그 성취를 했느냐 그런 의문 부호가 남습니다. 무엇보다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도 스텝 이미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과연 리더로서의 어떤 그런 보여주는 실력이 있고 성과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내가 확실한 메시지를 통해서 독한 맛으로 네. 남고 싶다, 강한 맛으로 남고 싶다고 하지만 역설적으로 말이 앞서기 때문에 네. 본인의 어떤 실질적인 어떤 행동으로서 그걸 보여줄 말의 무게가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습니다. 네. 지금 말씀 이재명 대표가 워낙에 매운맛이라 옆에 김경수 전 지사는 뭘 갖다 대도 좀 순한 맛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을 거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지금 또 하셨어요. 근데 김경수 지사 최근 본인이 뭐 독한 맛, 매운맛으로 얘기되는 거에 대해서 본인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들어보고 오실까요? 그럼 앞으로도 글이나 메시지가 순한 맛이 아니라 계속 매운맛으로 나갈 수도 있다. 근데 한 번 나가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순하게 써도 계속 매운맛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 이후에 나가는 글들은 그렇게까지 원래 제 스타일이 그렇게 글을 쓰지 않는 편이라 그렇게 쓰려고 해도 힘듭니다. 아니 네. 김경수 전 지사가 본인 힘으로 얘기를 하지 내가 원래 그렇게 글을 쓰는 편이 아니라서 뭐 그렇게 뭐 쓰는 것도 힘들다. 내 입장에서도 힘들다. 그래서 그렇게 안 쓴다.
처음에 한번 세게 얘기했더니 계속 좀 그런 방향으로 좀 프레임이 좀 잡아가는 것 같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이 얘기인데 이 얘기를 잘 들어보면 이 얘기는 역으로 뭐냐. 처음 했을 때 작심하고 좀 세게 썼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기도 하고요. 그 뒤에 뭐 그렇게 안 썼는데 그래요. 이 얘기인즉슨 지금 완급 조절 중이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김진욱 대변인님. 뭐 해석하는 여지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죠. 네. 저 첫 번째 메시지가 제 기억에 지난달 29일 정도에 나간 것 같은데 저 메시지가 나가고 난 다음에 당에서 어떤 입장들이 나왔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뭐 여러 사람들은 김경수 지사가 좀 그 독해졌다. 또 과거와 같지 않다. 이번에 뭔가 작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이걸 또 받아들인 이재명 대표가 31일 날 비공개 그 회의 때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또 그날 자제령도 좀 내렸고 또 한편으로는 예민한 반응은 옳지 않다. 다양한 의견은 당연한 일이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때 굉장히 스펀지처럼 그냥 쭉 흡수를 해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떤 매운맛이 통용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일부 뭐 사람들 중에는 왜 이렇게 김경수 전 지사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세게 발언을 하냐. 이거 본인의 몸값을 올리고 어떤 정치적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뭐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다양한 당내의 의견을 듣겠다고 하는 이재명 대표의 입장처럼 듣는 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이 당내에서의 입지를 확보하는 그런 모습으로 갈지 아니면 뭐 이 지금 새로운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또 본인을 또 이렇게 그 설명할지 좀 지켜볼 일은 남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김경수 지사가 뭘 쑥 내밀어도 그냥 쑥 스펀지처럼 흡수해서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좀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설명을 하셨어요. 지금 김경수 전 지사 입장에서도 내가 처음 한 글을 좀 세게 썼지 그 다음은 뭐 그렇게 세게 안 썼어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김경수 전 지사는 힘을 안 주고 있는데 김경수 전 지사 주변 사람들은 굉장히 세게 지금 힘을 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이 옆에 아첨하는 사람들 공격 수위 높인 비명계입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이재명 대표죠. 이재명 대표 옆에 아첨하는 사람들이 상당하다라는 얘기를 누가 했느냐. 임종석 전 실장이 했습니다. 임 실장. 자신의 SNS에 어제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했느냐. 지난 대선 때도 빨간불이 깜빡깜빡 하는데 앞만 보고 가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해서 이제는 그래서 달라져야 됩니다. 지난번에 앞만 보고 가다가 졌잖아요. 라는 얘기인 거죠. 김경수, 김동연, 김부겸 설득해도 모자랄 판에 인격적 공격하는 건 아니지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표 옆에서 아첨하는 사람들 한 표도 더 벌어오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생각 다른 사람들이 민주당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리더십을 좀 발휘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재명 대표한테 지금 글을 사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금 글을 썼어요. 네. 사실 이재명 대표한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주변에 아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걸 보면 김경수 전 지사는 나는 힘을 지금 안 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옆에 있는 같은 친문계로 묶이는 임종석 전 실장은 또 힘을 어제만 준 게 아니죠. 벌써 힘 주지 며칠 됐어요. 네. 계속 힘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김기영 대변인님 네. 서로 상호간에 전략적인 거냐 아니면 김경수 전 지사와 임 실장의 생각이 좀 다른 거냐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뭐 구체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작전을 짜지는 않았겠지만 네. 권력의 진공이 보이면 그 틈을 파고드는 게 권력의 생리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일종의 의식하지 않은 팀 플레이가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보고 있고요. 상대는 어떻게 하느냐? 이재명 대표께서 흡수하고 있다고 김경수 전 지사가 공격을 해도 무난하게 그냥 여유롭게 받아들이고 스펀지처럼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역할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시민 작가가 등장을 했고요. 또 우리가 기사를 통했지만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센 발언을 매운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 있을 때 앞으로의 친명과 비명 사이의 어떤 간극은 더 극대화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결정적으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된다는 게
민주당 내에서도 감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보는 대목이 뭐냐면 네. 유시민 작가 참 재밌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돌려까기를 하고 있어요. 뭐 배은망덕하고 있다, 뭐 네. 배신자다, 그리고 책이나 읽어라, 그다음에 지도자 행세하지 말라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유시민 작가를 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시민 작가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를 위하는 척하지만 결국은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때문에 중도에 낙마했을 때 내가 친명의 적자다, 친명의 수장이 될 수 있다 그렇게 계속 각인하고 있습니다. 개딸들한테 뭔가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즈음에 지금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급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김민석 의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시민 작가가 보이는 거 네. 저는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경계해야 될 대목이라고 봅니다. 네. 사실 제가 유시민 전 장관 얘기를 살짝 좀 뒤에 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일단 말씀하셨으니까 말 나온 김에 좀 먼저 보겠습니다. 최근 유시민 전 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고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임종석 씨는 지난 총선 때 이미 그 민주당 당원이나 지지층한테는 가입표가 났어요. 이미 다른 직급을 모색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안 맞아요. 네,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다른 직업 모색해라. 정치하지 말고 다른 직업 좀 가져봐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까 뭐 돌려가기라는 표현을 쓰긴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난사라고도 볼 수도 있는 거죠. 이 얘기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김동연 경기지사에 대해서는 배은망덕하다. 결국 경기지사 이재명 대표 덕분에 된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배은망덕하다. 김경수 진 지사에 대해서는 지도자 행세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임종석 전 실장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에 대해선 본인의 역량이 넘는 자리 이미 했다. 더 이상의 뭘 생각하지 말아라라는 취지로 또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보면 한 명, 두 명에 대해서 비판적이 날 수 있는데 이건 거의 아까 제가 난사라는 표현을 썼어요. 김진욱 대변인님. 유시민 전 장관이 이렇게 이른바 뭐 난사, 뭐 돌려가기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하는 거는 결국 포스트 이재명을 그 자리를 자기가 가기 위해서다라는 게 김기웅 대변인의 생각인 거거든요. 뭐 갑자기 그런 또 해석이 또 네.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유시민 작가가 벌써 10년 전쯤에 본인은 정계 은퇴를 하고 지금 작가라는 그 명칭으로 본인이 불려지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런 그 모두까기 같은 난사를 해도 누가 뭐라고 안 하는 거죠. 만약에 저런 언사가 정치인의 입으로 정치인 자격으로 얘기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뭐 한계는 좀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뭐 유시민 작가는 굉장히 자유로운 상태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저 한 분 한 분에 대한 평가 저것이 본인의 평가지 어떤 세간의 평가거나 아니면 우리 당 주류의 평가거나 뭐 이렇진 않은 거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전 동의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뭐 유시민 작가가 지금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위해서 저렇게 하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뭐 상황이 생기면 플랜 B로서 나도 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까지 해석하는 건 과한 해석이라고 보이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당내에서 갖고 있는 리더십은 정말로 확고하고 안정적이에요. 이런 리더십에서 이재명 대표 역시 포용 그리고 함께 하겠다. 그리고 뭐 다 같이 이번에 새로운 정권 교체를 위해서 그 길에 모두가 참여할 수 있게 경쟁을 허락하겠다. 저는 그렇게 오히려 폭넓게 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모두 까기를 한다? 저런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뭐 어쨌든 유시민 작가가 지금 진보 세력 쪽에서 상당히 뭐 그 영향력이 큰 스피커인 건 사실이지만 유시민 작가의 평가에 대해서 모두가 다 동의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정치에서 은퇴하고 작가로서 얘기를 하니까 더 자유롭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김기웅 대변인님. 네, 저는 뭐 제가 과한 상상력일 수 있는데 이 상황을 보면서 네. 배은망덕 지도자 행세 말고 다른 직업 모색하고 역량 넘는 자리 이미 해. 그거 저는 이재명 대표를 직격하는 것 같습니다. 왜 배은망덕이냐? 최근에 문재인 전 대통령 직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도자 행세하지 말라. 국민들은 대통령 행세하지 말라고 하고 있죠. 그다음에 다른 직업 모색해야 된다. 사법 리스크가 되면 뭐 다른 직업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역량 넘는 자리 이미 2번 대선 도전하려면 과욕입니다. 대표로서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네. 국민의힘 대변인다운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지금 이재명 대표 얘기한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취지로 지금 해석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민주당 내에 김경수 전 지사를 필두로 해서 뭔가 친명과 비명 간 뭔가 이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냐, 이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었죠. 근데 친명, 비명, 그러니까 뭐 친명, 친문 이런 흐름은 엄밀히 말하면 쉽게 얘기해서 대장들끼리 얘기가 되면 또 끝나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두 사람이 우린 얘기 잘 되는데 라고 얘기하면 사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다음 기사 볼까요? 네. 오늘 한겨레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인터뷰 기사가 실렸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밑줄을 보려고 하는데 또 너무 작아서 여기 따로 옆에 뺐어요. 볼까요?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나온 얘기가 있어요. 이재명 대표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 민주당이 이기기 위해선 반드시 민주당이 좀 더 포용하고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지난번에 불과 며칠 안 됐죠. 이재명 대표가 설 때 직접 찾아가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또 추가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이 대표도 나와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때 내가 얘기해보니까 나랑 생각이 같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뒷부분에 이런 게 있습니다. 주변에서 좀 강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여운을 좀 남겼어요. 이재명 대표도 나랑 똑같은 생각이다. 근데 다만 주변에서 좀 강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얘기인 즉슨 그럼 김진욱 대변인님, 문재인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 두 사람은 생각이 같은데 주변에 있는 이른바 측근들이라는 사람들만 생각을 오독해서 뭐 비판의 얘기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냐라는 거죠. 늘 생각은 다를 수 있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인터뷰를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여러 가지 하셨더라고요. 일단 지난번에 정권 교체가 된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책임이 가장 크다라는 부분을 인정했고, 지금 좀 전에 나왔던 메시지들 중에 포용, 확장이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 단합이에요. 그 얘기는 지금 누가 어쨌든 그 대통령 후보가 되더라도 다시 한번 정권 교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단합해야 된다 하는 메시지가 여기 들어 있었고, 이재명 대표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라는 말에 그 바로 전제가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 경쟁자가 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만큼 이재명 대표가 확고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는 걸 문재인 대통령도 인정을 하고 있는 사안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이 다른 이견이 거의 없더라 하는 부분을 지난 설 때 만났을 때 얘기는 나눴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훨씬 더 지금보다 품넓게 포용하고 확장성을 갖기 위해서 많은 당내의 이 경쟁에 문호를 열 것이다라고 저는 또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오늘 이 인터뷰에서도 잘 녹아져 나왔다고 보여지고, 이재명 대표를 반대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 또는 문재인 대통령을 과거에 모셨더라고 하는 분들이 이재명 대표를 무조건 비판하고 반대하는 그런 상황은 아닐 것이다. 지금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내란 세력들에 대해서 빨리 종식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그런 모습에 다 같이 단합하는 모습으로 협력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 우리 지금 진보 진영이 갖고 있는 공통의 의식이다라고 본다면, 오늘 뭐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이재명 대표와 지금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민주당에 상당한 격려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좀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두 사람이 이재명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생각이 같다라는 게 지난번에서도 다 얘기가 나왔던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이런 얘기를 해서 또 살짝 또 논란이 됐었죠.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지난 촛불혁명 때 우리 국민들이 정말 그 한겨울에 아이들 손잡고 힘겹게 싸워서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렸는데 결과가 뭐냐? 그 후에 나의 삶은 뭐가 바뀌었냐? 이 사회는 얼마나 변했나? 뭐 좋아진 게 없다.
당신들 자리만 차지했지 뭐.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이 색깔만 바뀌었지 세상은 바뀌지 않았고 내 삶도 바뀌지 않았다. 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박근혜 정부 때 이 탄핵을 하고 난 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탄핵 이후에 시민들의 생각과 바람을 그대로 잘 실현을 해줬느냐 못했기 때문에 지금 시민들이 민주당을 지지하기 좀 주저주저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지금 얘기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김기영 대변인님,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맞는 거냐라는 거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저 발언을 했을 때 제가 네. 깜짝 놀랐습니다. 제 인식하고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계엄 이후에 탄핵이 있을 때 저는 분명하게 탄핵을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8년 전에 과거를 되풀이하면 안 된다. 탄핵이 됐을 때 누군가 단순하게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게 아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본인들은 만나서 포용과 통합을 얘기했지만 국민의 반 이상을 보수를 괴멸시키고 진영을 고착화시켜서 대한민국을 두 동강 낸 사람이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보면 더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통합이란 말이 없었죠. 광화문에서 서초동에서 우리는 외쳤습니다. 왜냐? 조국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 분이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고 그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대통령을 무조건 끌어내리기 위해서 29번의 탄핵 그 이후에 거리 시위를 앞장섰던 사람이 이재명 대표였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이 만나서 포용과 어떤 통합을 얘기했다는 게 저는 어불성설이고요. 이런 가운데 두 분의 인식차가 있는 거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신 때문에 내가 진 거지 이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별화 전략에 나선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생각이 과연 같다고 볼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사실 오늘 뭐가 있냐면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섭니다. 근데 물론 지금 많은 이제 언론들이 이제 전망을 하기를 아마도 성장, 민생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김진욱 대변인님. 사실 이게 뭐 성장, 민생 이런 부분들이 예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것 말고 당내 통합, 단합에 대한 내용도 오늘 연설에 들어갈까요? 뭐 그거는 오늘 내용에 들어갈 내용은 아니죠. 오늘은 대국민 연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회복과 성장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할 것이고요. 지금 좀 전에 말씀 주셨던 이런 부분들은 당 내에서 잘 녹이면 될 일입니다. 특히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임 정부에 대해서 공과 과가 있다면 공은 공대로 또 잘 계승하면 될 것이고 과가 있다면 그 부분은 극복할 대상인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어느 정부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차기 정부를 이끌게 되더라도 전임 정부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잘된 부분은 그 부분을 계속해서 영속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갈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뭐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폈든 간에 그 정책에 대해서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저희가 계승해 가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가지고 가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네. 지금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 친명, 비명으로 나뉘는 거 아니냐, 다시 비명의 목소리가 좀 커지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정말 이 차기 대선 주자로서 어떤 그릇을 보여주느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